코퍼레이션 서밋 행사에 내가 IoT 및 AI 솔루션을 통한 코퍼레이션 협력의 기회를 같이 하게 돼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그 서비스 IoT 분야의 리테일, 무인 정보, 목격 관리 필요성과 사례를 통한 IoT 및 AI 기술 활용의 고도화 지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 회사들이 이번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진행 순서는 그 스마트 컨버전스 용어에 대해서 간략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무인정보 IoT 및 AI 필요성, 그리고 무인 정보 관리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마트 컨버전스, 요거는 이제 제 명함에도 있는데, 그 스마트 컨버전스 아마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 스마트 융합 컨버전스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 가진 게 한 3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IoT 관련돼서 사례라든지 프로젝트를 만든 것도 시점이 되고요. 스마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인공지능이나 다기능을 뜻합니다. 그리고 융합은 뭐 아시겠지만 다른 종류의 것을 녹여서 서로 구별 없이 하나를 만드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컨버전스는 여러 기능을 복합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든 제품. 그래서 출발점은 아마 디지털 컨버전스 같은 것이 이 컨버전스의 용어의 기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버전스를 정의를 해보면 그 스마트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 간의 융합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융합 기술이 보면 벌써 그 우리 주변에 업무라든지 결제, 자동화 관련돼서 이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무인화 시장의 확산을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 조금 전에 그 민원장님과 발표 중에 얘기를 하셨는데, 그 아마존고를 시작으로 유통업계에서 시작된 무인화 바람이 실제로 단순 보조 업무 수준을 넘어서 인간의 업무를 대체하는 수준까지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은 인건비 상승 및 4차 산업에 따른 기술 발전에 따라서 2017년부터 무인점포 사업이 대두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인화 시장의 문제점입니다. 무인점포가 증가를 하고 있고 판매업계에 서비스 산업 등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무인점포는 실제로 유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실제로 그 무인 산업이 급성장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 점포의 IoT AI의 필요성입니다. 실제로 IoT, AI 및 음성 인식 등은 IT 기술의 발달로 제조업 분야에 그동안 적용되는 기술이 서비스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겪으셨겠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관련 수요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장 내 그 설비나 관리 요소 증가로 인해서 매장 점포 유지 관리 비용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무인 점포의 특성상 아마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우전 취식자,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고딩, 패딩, 중딩들이 단체로 와서 커피 한잔 시켜놓고 앉아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이제 회전율 저하가 따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이제 매출 하락이라든지 실제로 이제 애로사항이 생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서비스 강화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카페 프로세스를 간략히 정리를 해봤는데, 이것은 이제 제가 같이 사업을 했던 커피의 바나다의 어떤 사업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피의 바나다가 다른 V 카페랑 좀 다른 점은 실제로 커피를 수급하는 이런 전실이 있고요. 그 안쪽에 이제 매장 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객이 와서 매장 출입을 합니다. 그리고 키오스크나 아니면 주문 앱을 통해서 메뉴 구매를 하고 메뉴 수령을 하게 되면 그 바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가. 그래서 그 부분을 홀 앞에 출입문이 있는데 출입문에 되게 되면 인증을 받고 일정 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서 우리가 IoT AI가 필요한 부분이 보면 실제로 매장 출입부터 나가기까지는 CCTV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키오스크나 앱 관련돼서 매장 환경에는 전등이나 에어컨, 그 다음에 메뉴 수령을 하고 매장 들어가는 단계에서는 출입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기술들이 보면 IoT 관련된 전원, 에어컨, 출입 통제, 그 다음에 이제 영상 관리,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기 이제 그 CCTV가 실제로는 그 무인 매장이 커피마나더 같은 경우도 한 50여 매장이 됐는데 관리 인력들이 3명이 3교대를 해서 24시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AI 응용에 대한 부분은 영상 인식이나 그런 부분을 거기에 지금 차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인점포 관리 인력의 관리 요소인데 실제로 무인점포를 운영한다는 것은 그 프랜차이즈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 직영점에서 직접 관리해주고요. 아니면 그 무인점포를 가맹하는 점주가 직접 관리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매장에 필요한 것이 커피라든지 시럽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매장 환경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7회에서 10회 정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IoT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그 횟수를 거의 3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회에서 한 5회 이내로 해서 방문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 실제로 IoT 관리에 대한 부분이 된 것은 대부분의 기기 요소들은 하나하나의 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에어컨이나 음원이나 CCTV나 그 다음에 매장 전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타이머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통합해서 관리하자라는 겁니다. 그 실제로 관리 인력이 매장 방문을 했을 때 앱을 대여섯 번씩 바꿔가면서 그 부분을 다 제어를 했던 부분은 원격에서 하나의 통합 앱을 통해서 하자라는 게 기본 취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점포 관리의 기본 컨셉은 실제로 무인점포 관리 담당자나 가맹점주가 무인점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비용 절감을 하고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기술을 이용을 하고 실제로 이제 비대면 무인 관리 플랫폼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관리 플랫폼에서 요구되는 기능들을 보면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입 통제, IoT 제어, CCTV, 그 다음에 센서 데이터 수집, 이 부분은 이제 실내의 온도라든지 어떤 쾌적 환경을 체크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주문 관련 앱하고의 연동, 그 다음에 실제 이 부분은 아직 구축은 안 되어 있는데 매장 내에 운영하고 있는 설비들, 그 자판기부터 해서 에어컨이나 아니면 제중기라든지 공기청정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문제사항들을 인지하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인점포 관리 플랫폼의 주요 기능으로 보면 실제로 전체적인 어떤 통합뷰 개념이고요. 그리고 싱글뷰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거가 매장 관련된 관리사항들, 그 다음에 출입문을 통해서 출입한 이력,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본점에서 점주에게 아니면 관리 인력에게 공지사항, 출입통제 제어, 그 외에 이제 IoT 기기들 관리, 그리고 점주나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이제 제한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겠고요. 이 부분에서 실제로는 이제 그 표준 프레임워크를 개발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관점에서도 이 조수가 용이하고 PC나 모바일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으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설비를 통합 대시보드 내에서 모니터를 하고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필요한 것들이 어떤 특정의 시점에 가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약 정보 관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기능들을 이제 도식화한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 클라우드 서버에 있는 부분을 각각 IoT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센서 데이터나 전력 관리나 에어컨 관리, 그 외에 이제 공기청정기라든지 일상적으로 상용 전기 설비에 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장 내에 설치되는 부분은 이제 IoT 컨트롤러가 있고요. 이 부분에서 전원 관제라든지 에어컨 통제를 하고 있고, 통화 앱을 통해서 이제 제어를 하면 실제로 이제 매장 내에 기능들이 동작하고 그 반응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기능을 간략히 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1분 정도 보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화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로 매장을 체크한 다음에 해당 부분을 체크를 하면 동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에어컨 앱에서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온도라든지 바람 세기, 방향, 그리고 예약 관련된 부분은 이제 예약 시점의 동작 모드랑 시간 설정을 하면 그 부분이 동작하게 되고요. 그 외에 이제 관리 기능으로 보면 IoT 설정이나 매장 관련돼서 출입 통제, 이 부분은 이제 출입 통제 단말기에 직접 API 연동을 해서 일정 시점 이후에 구매를 하더라도 동작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시간 예약해서 부분을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AI 영상 분석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매장의 어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출입 통제도 하고 관리를 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누군가 24시간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장 내에서 이제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보면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죠. 의자 모아서 누워있기, 아니면 테이블 위에 편하게 앉아서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외부 음식 반입,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이건 실내 흡연, 이것은 이제 매장 내에 공기청정기를 들고 간다든지 이런 사례, 이거는 이제 매장 내 청결 관리.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24시간 다 지켜봐야 되는 이제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CCTV를 계속 지켜보면 되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게 우리가 무인 매장을 운영하는 게 인건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부분과 사실은 장점과 위배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이제 적용할 수 있고, 실제로는 영상 분석 기술을 적용을 하면, 예를 들어서 무인 주차장이나 무인 창고, 어떤 작업장에서의 위험성, 그 다음에 무인 아이스크림, 빨래방, 이런 곳에 적용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례가 됩니다. 다음은 딥러닝 기술 중에 CNN인데, 이 부분은 아주 기술적인 부분을 저도 이해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이미지 인식은 이제 기존에 그 데이터에서 지식을 추출해서 학습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는데, CNN 같은 경우는 데이터에서 이제 특징을 추출하는 방식이고, 이 특징들을 이제 패턴 구조를 파악하는 형식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CNN의 특징을 보면, CNN은 그 인간의 그 시신경을 모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학습하고 패턴에 대해서 그 이미지를 분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면 이제 사람이 여러 개의 데이터를 보고 어떤 것을 맞추는 것과 이제 유사한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CNN의 모델 구조를 살펴보면 그 이미지 추출하는 이 추출 부분과 여기 있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분류하는 분류 단계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악성 행동, 흡연이나 그 다음에
뭐 음식을 먹는다든지 도난 관련된 이제 행동을 결과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이제 그 슬로우 패스트 네트워크인데, 요거는 이제 실제로 저희가 좀 활용하고 있는 기술이라서 이제 간단히 소개드리고요. 그 이전의 행동인식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제 움직임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 컴퓨터 비전 같은 기술을 이용했습니다. 근데 슬로우 패스트는 이제 이걸 사용하진 않고 단일 영상 기반 알고리즘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영장류가 사물을 인식하는 메커니즘과 동일하다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슬로우 패스트 네트워크는 비디오의 그 액션 클래시피케이션과 디텍션에서 이제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걷기에서 달리기를 변화하고 있는데, 그 실제로는 이제 사람이라는 건 바뀌지가 않죠. 그래서 사람 범주에 속할 거고, 실제로 이제 그 카테고리컬 시멘틱이라 해서 뭐 색상, 질감, 조명 이런 이제 인식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느리게 고쳐집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CCTV 영상을 봤을 때 계속 변화하는 부분이 있고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부분을 두 개로 분류를 해서 어떤 사물 인식과 그 다음에 모션에 대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모션은 예를 들어서 뭐 손뼉을 친다, 손을 흔든다, 악수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모션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그보다는 이제 빠르게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의점퍼 CCTV 영상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배경은 고객이 와서 움직이는 것 외에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학습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쉽게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실제로 이제 분류 정확도를 한 85%까지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AI 영상 분석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기정원 과정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에 대한 부분을 설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IoT 통합 단말기 내에 그 악성 행동 탐지 딥러닝 모델을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행동인식에 대한 분류 예시고요. 여기 보면 손을 씻는다거나 맥주를 마신다거나 요가나 단순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환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슬로우 패스트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분투 환경에 파이썬, 파이터치, 텐서플로우, 쿠다 뭐 이런 기술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영상을 입력을 시켰을 때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분류를 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유튜브 영상인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개발 환경에서 적용을 했을 때 실제로 이제 먹고 있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하고요. 이게 이제 실제 아까 개발 환경에서 적용을 시킨 부분이고요. 이것은 직접 영상을 촬영해서 저희가 동일한 플로우를 태우는 형태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컵라면을 들고 와서 지금 이제 스프를 넣고, 그다음에 이제 먹는 행위를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동일한 데이터가 계속 있으면 학습 효과를 높여서 정확하게 인지하는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85% 목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스마트 물류 사례를 하나 추가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것도 사실은 이제 그 서비스 IoT 영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물류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 기존에 한 2년여 가지고 있는 WMS 솔루션에 커스터마이즈를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SK 하이닉스에 이제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개발을 해서 납품을 했고요.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기숙사에 이제 그 SK 같은 경우 한 2만 명 정도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택배사가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하이스택이라는 회사가 존재를 하고 택배센터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택배센터에서 물품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내부적으로 전달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실제로 이제 그 택배사 직원들이 와서 택배 입고를 하고 입고 확인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그 키오스크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접수가 확인되는 시점에 그 카카오톡 알림이 해당 수령자에게 발송이 되고요. 그러면 그 수령자는 이제 카카오톡 알림을 가지고 와서 키오스크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그 대기 프린터, 지류 프린터, 우리 음식점 가면 그 주문했을 때 나오는 프린터 있죠. 그래서 실제로 관리 직원한테 이제 그 부분이 가고 물품을 찾아서 수령 확인을 여기 보시면 음성장 번호나 순번 발행기, 사원증 타각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루에 한 2,000건 정도 소비가 되고 한 달 기준으로 한 5만 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작업을 하고 있던 업무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개인정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팩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안 되다 보니까 그 시스템 도입에 대한 부분이 대두가 되었고요. 이것은 이제 그 SK 하이닉스 내에 홍보 영상으로 제작된 부분은 한 1분 정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구성원의 업무 물이과 편의 개선을 위한 하이테크 시스템이 오픈됩니다. 부천과 청주 캠퍼스에서 하루 2,000여 건 접수되는 택배 물품의 개인정보 보호 및 운영 효율성 개선을 위한 하이테크 시스템이 구축되었는데요. 스마트 택배 시스템 도입을 통해 기존의 수기로 작성하던 택배 수령 방식을 벗어나 택배센터 전용 알림톡과 키오스크를 통해 더 편리하게 택배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일부터는 이천 캠퍼스 내 협력기관에도 택배센터가 오픈되었는데요. 근무지에서 가까운 택배센터를 선택할 수 있어 구성원의 편의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는 이천 캠퍼스로 택배 배송 시 꼭 택배센터 면을 함께 표기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전사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디테크놀로지 소개를 할 건데요. 저희 회사는 저는 이 관련 업에 오래 일을 했지만 회사는 올해 1월 3일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OT와 ICT를 이용해서 스마트 제조, 물류, 유통 등의 이제 스마트 컨버전스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비전은 이제 아래 보시면 중견 소기업의 스마트 제조 서비스 실현을 위한 국내 1위 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저희 주요 솔루션은 세 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는 실제로 한 2018년부터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정부 지원 관련돼서 기초나 고도화 관련 부분을 하고 있고, IoT는 이제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실제로 이제 그 리테일 부분에서 수요가 있는 부분을 저희가 솔루션을 직접 커스터마이즈해서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WMS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이제 기본 WMS의 커스터마이즈 사항을, 요구 사항을 맞춰서 실제로 고객사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어드벤텍하고의 딥테크인데, 어드벤텍은 알고 계시겠지만 IoT 기반의 지능형 산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 하드웨어 기반에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넓혀가고 있는 단계고, 딥테크는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서비스 솔루션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어떤 공동 가치 창출이라는 테마에는 맞는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AIoT 파트너로서의 비즈니스 구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이것으로 시간 마치겠고요. 정확히 0분 0초가 되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